안녕하세요. 김기호입니다. 오늘 한식 세계화 얘기할 건데요. 박수부터 치세요, 그러면. 그 한식 세계화 재단이라는 단체 그 사이트에 가보면 한식 세계화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요. 한식 세계화란 우리 음식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 음식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로 만든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가정식에서 현지인들이 그 한식을 뭐 일상식이나 특별식으로 준비해서 먹는 경우죠. 아니면 재료를 전부 준비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뭐 가공된 식품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식으로 업으로서의 그 한식이라는 건 현지인들이 현지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가서 한식을 즐기고 한식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한식을 먹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한식당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싸고 푸짐하게일 겁니다. 그러면 한식당이 아닌 다른 유형의 레스토랑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뭐 어떤 재료를 썼느냐, 어떤 뭐 지역인가, 어떤 셰프가 요리를 하나, 뭐 독특한 뭐 분위기인가. 아마도 싸고 푸짐하게는 고려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한식은 양과 가격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한식하면 우리가 저기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럽다고 하는 한정식이 있습니다. 한상 차림 한정식인데요. 뭐 40가지네 50가지네 하면서 큰 상을 빼곡히 채우죠. 요즘은 뭐 2층 3층으로 쌓기도 하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 김치 4-5가지, 나물 4-5가지, 젓갈, 전 뭐 4-5가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생선구이죠. 주로 조기구이입니다. 뭐 제육볶음, 복삼 이런 것도 꼭 들어가고요. 고급스럽다고 해봐야 떡갈비 이런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가격도 쌉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요. 알고 보면 중첩에 중첩이고 손이 가지 않는 반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릴까요? 한상 가족 나왔다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밥 한 공기에 10숟가락 남짓인데요. 이렇게 많이 차리면 남는 차는 어떻게 할까요? 설마 뭐 재활용이 하겠어? 라고 믿나요? 아니면 모른 척 애써 외면하시나요? 한식에 바라는 것이 정말로 싸고 푸짐하게라고 하면 그것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면 싼 재료는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서 의미 없는 가짓수 늘리기를 하면 됩니다. 뭐 신선하진 않죠. 뭐 근본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재배했는지. 그저 쌉니다. 40가지네 50가지네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한식당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창의적인 조리법으로 차별화된 식재료를 사용해서 뭐 이 정성스럽고 이 새로운 음식을 누군가가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식이 왜 이렇게 비싸? 그런 이유로 젊은 요리사들이 한식에 도전하지 않고 양식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한식은 싼 재료를 사용해서 가격 경쟁으로 음식이 점점 질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불평하고 제대로 된 한식이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한식에 대해서 갖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한식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웰빙 음식이며 조상의 지혜가 담겼으며 맛있으며 신토부리며 넉넉한 인심, 그렇게 좋은데 하지만 비싸면 안 돼. 싸고 푸짐하게 해줘.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식에 대한 저렴한 이미지를 걷어낼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 않게 외국에서도 한식은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손도 가지 않고 많이 남는
어쩌면 재활용될지도 모르는 그런 한상 차림 한정식을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하며 업주들은 왜 그렇게 차릴까요? 이것은 실제로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 3첩, 5첩, 7첩, 9첩, 뭐 12첩 다 배워서 아시죠? 이대로 뭐 차리지는 않지만 3첩만 하더라도 밥, 국, 김치, 장 거기에 뭐 생채, 숙채 또 뭐 구이, 조림 뭐 장아찌 또는 뭐 젓갈 뭐 이런 식의 해서 이것만 해도 7가지입니다. 거기에 5첩은 김치와 장이 추가가 되고 또 2가지를 더해서 11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고요. 그러면 정해진 가짓수 내에서 질로 경쟁하지 않을까요? 싸구려 식재료 사가지고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주네 하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전과 자기들만의 어떤 새로운 레시피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식이 좀 더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군요.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과 가짓수가 아닌 질로 경쟁하자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높은 고급스러운 한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고급스럽다는 게 비싼 재료를 썼다고 고급스러운 게 되는 건 아니죠. 세계의 많은 요리사들이 새로운 식재료와 조리법을 찾아서 공부하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미 없는 양보다 질의 경쟁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한식의 다양화입니다. 한식을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깻잎을 식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그 재료에 반해서 씨앗을 구매해서 현지에서 재배하기도 하고요.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은 김치를 메뉴에 넣고 고추장, 된장을 소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한식 재료를 썼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셰프를 칭찬합니다. 그 재료에 대한 창의성과 조화 여러 가지 맛의 이 새로운 음식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한식의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빔밥에 고명으로 캐비어를 얹습니다. 양념장에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좀 넣었습니다. 김치와 양고기를 다져서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의 담음새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이게 뭐야? 무슨 맛이 이래? 국적 없는 음식이니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니 원형을 훼손했네 할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퓨전이죠. 여기서 퓨전이란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한식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양식의 한식 재료를 사용하면 칭찬을 하고 한식의 양식 재료를 사용하면 비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좋게 평가하지는 않죠. 물론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한식을 원형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음식의 원형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배추 품종도 다르고 속재료도 다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버무린 빨간 김치도 아니었습니다. 100년이 너무 옛날인가요? 10년 전만 얘기해 볼까요? 10년 전의 김치는 지금보다 더 짜고 더 익혀 먹었고 덜 매웠고 그 다음에 속재료도 좀 덜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지금 김치는 오래된 전통적인 옛날의 김치가 아니라 현재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음식의 원형은 식재료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조리법이 바뀌기도 하면서 환경과 지역에 맞게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요리사들이 이것저것을 여행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그들은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고 자기들만의 음식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음식에 박수를 치고 식재료와 조리법을 공유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가 하는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음식은 보기에는 한식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양식 재료를 섞은 건 아닙니다. 순수한 한식 재료만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한 건데요. 이런 거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음식인데요. 그냥 단순히 구절판입니다. 구절판을 전병을 붙이고 속재료를 넣고 말아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요거는 삼계탕인데 국물이 없는 삼계탕입니다. 물론 나중에 국물을 부어주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속에 요 조그만 것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인삼, 대추, 마늘 이런 것들인데요. 뼈를 바른 살만 가지고 닭고기를 말아서 오븐에 살짝 삶아서 오븐에 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맛이 나죠. 삶은 고기의 맛과 구운 고기의 맛. 거기에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국물을 좀 부어서 먹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는 바닷가지를 삶은 육수를 가지고 열무김치를 담은 겁니다. 그러고 삶은 바닷가지를 살짝 올려준 거고요. 녹두전 흔하게 보지만 약간의 형태만 달리했어요. 만두 속 재료를 넣고 햄버거 패티처럼 사용해서 부친 녹두전이고요. 이것도 스타일링을 약간 달리한 녹두전. 보기에 꼴감처럼 보이시나요? 전혀 알기 힘든 거죠. 여기 꽃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아무런 가공이 안 된 순수한 꽃감입니다. 꽃감을 씨를 빼고 살짝 밀었어요. 밀어서 조금 더 말려서 마른 겁니다. 단순하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꽃감을 뭐 어떤 음식이나 후식이나 이런 재료로 사용할 때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라서 놓는다고 모양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흔하게 그냥 뭐 술 안주나 이런 재료로 호두를 박아서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 단순히 형태를 변경했어도 이게 먹기 쉽고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뭐 분자요리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 끝에 어떤 파우더를 묻혀서 담배처럼 보이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넓게 펴서 말아서 또 다르게 뭐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처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아는 육포를 흔하게 찢어 먹으니까 뜯어 먹기 쉽게 육포를 세로로 찢어서 거기에 뭐 다진 호두와 북어보풀하기를 살짝 입힌 거죠. 두 가지 호두와 북어보풀하기도 우리 재료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육포를 내는 경우는 처음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래떡인데요. 가래떡에 단순하게 꿀과 파마산 치즈를 갈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김치라고 돼 있어서 딱 보면 알겠는데 이 김치예요. 김치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단순해요. 김치의 그 뭐 깍두기도 좋고 배추김치도 좋고 두꺼운 부분을 틀로 찍어서 여기에 버터를 살짝 입힌 겁니다. 그러고 이거는 지금 헬리오트로플에는 허브인데요. 그 바닐라 향이 나는 허브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김치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치즈라고 생각합니다. 발효된 김치와 버터가 만나서 그런 맛을 내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김치가 있는데요. 김치전을 살짝 말려서 구웠습니다. 이런 김치도 있고요. 이거는 김치를 젤리로 만들어서 얇게 썰어서 만두처럼 속을 싼 거고요. 이것도 김치입니다. 김치 젤리고요. 지금까지 본 김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원형이 변형된 건 아닙니다. 맛이 변형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비빔밥에 양념으로 내는데요. 비빔밥에 보통 뭐 고추장 양념을 이렇게 얹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겉으로 뺀 거고요. 비빔밥에 여기에 초고추장이 든 겁니다. 여기는 돌나물 오일이고요. 설탕 공예로 이렇게 만들어서 냈어요.
굉장히 그 얇기 때문에 톡 치면 탁 부서지면서 양념이 스르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흔한 다시마 티각이에요. 티각에 우리 그냥 티각에 설탕만 묻혀 먹지만 인절미처럼 콩고물을 살짝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조금 더 넓게 봐줬으면 합니다. 자꾸 좁히고 떼내서 우리 것이라고 정의하지 마시고요.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야지 됩니다. 다양한 재료와 창의적인 조리법으로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개발해서 전통을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의적인 한식에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